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그 챕터 바뀌었어요. 23장 시장 실패부터 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 일반균형 봤던 거는 그거 한번 잘 봐보세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지금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이쪽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경제학은, 특히 미시경제학은 뭘 하는가 하면 시장에 대해서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분균형 분석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X의 가격과 X의 소비량 뭐 이렇게 하는 게 부분균형 분석이죠. 수요 곡선 있고 공급 곡선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X제 시장 하나만 놓고 보는데 이 부분 균형 이렇게요. 근데 일반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X제 시장 말고 Y제 시장까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재화까지 다 할게요. 노동과 자본을 한다라고 하면은 X를 생산할 때 L과 K를 사용하고요.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영역을 쫙 나타내면 이건 이제 계약 곡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 계약 곡선상에 있는 점은 MRTS죠. LK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X랑 Y 나타내면 이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효율성이죠,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라마다 어느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북한은 여길 선택하고요. 남한은 여길 선택하고 뭐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여기 이제 Y젤 이만큼 생산했고 X젤 이만큼 생산을 한 다음에 A와 B가 이걸 갖고 놀아갖게 되는 거예요. 자,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또 계약 곡선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건 A, 이쪽으로 갈수록 A의 효용이 늘어나고 B의 효용이 줄어들어요. 그 효용 수준 자체를 여기다 직접 또 다이렉트리 표현을 해요. UB. 이 계약 곡선에 있는 점을 여기다 표현하면 이제 효용 가능 곡선 이렇게 나타내고요. 물론 여기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 표현하면 뭐 효용 가능 곡선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MRS가 같은 거고 여기는 MRTS가 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종합적 효율성 하려면 비용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T 그거까지 충족해야 돼. 그래서 여기 어딘가가 있겠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론상 이렇게요. 네, 그러면 가장 요 빨간 색깔 같이 MRT까지 다 충족시키는 것을 쭉 하면 빨간 색깔로 했는데 효용 가능 경계다. 이게 이제 효율성의 대명사예요. 낭비가 없는 거죠. 근데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곳은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 위가 다 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람직한 하려면 효율성만 있으면 안 되고 사실은 이제 공평성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공평성을 나타내는 게 사회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거죠. 공리주의는 우하형은 직선이고 평등주의는 볼록하고요. 롤즈는 L자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 여기 이제 공리주의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거는 심플하죠. 부분균형 분석이니까 그렇고 이게 바로 일반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제 MRS, MRTS 그거 다를 때 어떻게 되나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가끔 계약 곡선을 물어보긴 하는데 그것도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이 문제 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객관식에서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제 공평성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신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이 삐끄덕거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 해서 요거를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거는 챕터 23장의 제목이 시장 실패 이렇게 볼 거예요. 23장 시장 실패. 뭐 요 파트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틀리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자, 74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개념 볼게요. 시장 실패 개념. 자, 1번에 보니까 시장의 가격 기구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게 시장이죠.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 뿐만 아니라 그게 잘 작동돼야 되는데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시장이 작동이 안 돼서 효율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공평성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원래 시장에서는 공평성은 관심이 없었죠, 사실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뭔가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요. 개입이 필요. 꼭 정부의 개입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대안의 수단으로 그냥 정부 개입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정부가 개입했다 해서 만사 오케이? 그건 또 아니에요. 정부가 오히려 망가질 수 있으니까 잘못 개입하게 되면 개입했다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데 그걸 정부 실패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역 표시 있죠? 거기 밑줄 치시고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자원 배분이 더 비효율적으로 망가질 수가 있으므로 시장 실패가 정부 개입에 대한 요거요.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 개입은 말 그대로 필요 조건은 충족해요. 필요 조건은 충족하지만 근데 충분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망가질 수 있어서 충분 조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님 이렇게 해요. 아니 왜 충분 조건까지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부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정부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이건 재정학이라는 과목에서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기피할 건 없습니다. 아셨죠? 기피하면 할수록 세무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정학 가면은 반가워요. 내가 다 했던 거네? 다 했죠. 다음 2번에 시장 실패 발생 원인 봅시다. 왜 발생하는데? 그거 보셔야 돼요. 요거 이제 요런 게 시장 실패인데 발생 원인. 자, 우선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자, 밑에 보니까 미시적, 거시적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보통은 미시적만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는 해요. 첫 번째, 불안전한 경쟁. 독점이죠, 독점.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 안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용 체감 산업, 그게 독점이죠. 자연 독점인 거죠. 자연 독점. 그래서 비용 체감 산업,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거죠. 체감 산업. 이건 독점 시장에서 우리가 봤고요. 네트워크 산업이나 공기업 같은 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랬고, 다음에 이제 위험과 불확실성. 그렇죠. 어떤 리스크가 있거나 미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이 실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외부성과 공공재. 이거는 우리가 중요해서 따로 볼 거예요. 외부성. 외부성이라는 건 이 외부가 바로 뭐냐면 시장 테두리 바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 테두리 밖. 그러니까 시장 테두리 밖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공재.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성에서, 특히 미시적인 측면에서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시적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 외에 기타 등등인데,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소득재분배 같은 거, 소득 불평등. 불평등이라 쓸까요? 불공평성. 아니면 더 나가서,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것도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예요. 약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좀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 불균형.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는 게 그나마 난데 이게 흑자도 안 좋고요. 적자도 안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뭐 너무 흑자가 많아도 안 좋고 적자면 당연히 더 안 좋고요. 아무튼 이런 게 원인이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볼 거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독점에서 봤고요. 얘도 이제 그냥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살펴볼게. 요게 정보가 좀 없는 거예요. 특히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 정보에서 발생하는 정보로 인한 역선택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럴 해저드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다. 이거를 보실 거예요. 도덕적 해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볼 거고, 그리고 요거 우리 볼 거고, 이렇게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내용은 그냥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748페이지에 정부 실패 나와 있습니다. 흐름은 이렇게 되죠. 시장이 제기능 못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한 게 어이구 만사 오케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돼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상담을 잘못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일도 있을까요? 그러면 상담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1번 볼게요. 정부 실패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Y 살짝 보세요. 여기 재정학이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잘 몰라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정보가 부족. 말이 그렇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르는 거죠. 돌팔이 의사인 거죠. 환자가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왔는데 알고 봤더니 뭐 애매한 의사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전에 홍대 앞인가 어떤 좋은 의사래, 좋은 의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프든 가면 다 고쳐준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문의라는 게 없었을 때는 그렇잖아. 그래서 저 배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럼 다 고쳐줘. 그러니까 다 고쳐주는 건 사실 보면 다 제대로 모르는 거지. 전문의가 봤을 때는. 뭐 아무튼 그 훌륭한 의사가 계신데 아무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전문 분야가 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같은 천재도 이제 나타나기는 거의 불가능이래요. 옛날에 이제 정보나 지식도 뭐 그냥 한 요 정도 됐으니까 옛날에 태어났으면 한 20,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뭐 회계 사던 사시던 그냥 책이 없어. 첫 번째는 책이 없어. 그렇잖아요. 뭐 교수님도 쓰는 책이 몇 개 없고요. 그리고 늘상 책이 하나 또 세법 같은 거다 하면 뭐 어디 교수님이 딱 쓰시면 딴 사람이 제자가 책을 쓰면 안 돼. 책을 썼다가 어디 감히 스승님이 네가 뭘 아직 학문에 뭘 이런데 책을 써 해가지고 완전히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수험성 이런 수험생은 뭐 요즘 뭐 관심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어차피 그래서 뭐 편자 이렇게도 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사시한다 그럼 헌법 책 한 권이 한 권 아니면 두 권 뭐 이게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책을 누가 많이 보는가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도 뭐 요즘같이 뭐 미디어가 많고 그런가? 그런 거 어딨어. 그냥 교과서 하나. 거기다 뭐 성문 종합영어 비슷한 그런 거 그 이전에 책이 있었겠죠. 그거 하나. 그래서 늘상 얘기 들어보면 야, 너 이번에 공부 얼마나 했니? 나 성문 종합영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게 그 시대인가? 성문 종합영어는 몰라요? 왜 벌써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럼 바이블 되는 뭐 수학의 정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 이번에 정석 15번밖에 못 봤어. 그럼 그럼 어떡하냐? 난 25번밖에 못 봤는데 큰일 났어. 뭐 거의 뭐 그 정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너무 많아지고요. 지식도 너무 확산이 커져가지고 이제 어느 한 분야 내가 뭐 경작했다. 그럼 딴 분야를 하고 싶은데 이건 뭐 다 못하니까 옛날 같은 뭐 이렇게 에디슨 같이 아니면 뉴튼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천재는 불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AI가 천재죠.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정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다음에 시차의 가변성. 이건 나중에 정부 정책할 때 많이 할 텐데 실시를 하면 이게 시차가 존재해요. 타임 렉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데 성과가 빨리빨리 안 난다니까. 그래서 답답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딴 길을 찾아볼까? 딴 데 가도 똑같아요. 선생님을 바꾸거나 책을 바꾸거나 학원을 바꾸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다 똑같은데 효과가 나려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쫙. 근데 이제 보통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뭐 교육 정책이나 뭐 한다 그러면 사실 뭐 10년, 20년 내다봐야 되는데 그게 어딨어. 정권 바뀌면 맨날 제도가 바뀌니까 지금 밑에 애들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돼. 중고등학교 때 가봐야지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될지 알지. 뭐 갑자기 수능이 될지 학력고사 될지 또 모르죠. 그러니까 매번 뒤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진득하게. 그 다음에 민간의 반응의 변화. 그래서 약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작용. 이건 뭐 매번 하는 거죠. 정부가 어떻게 딱 했더니 민간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도하지 않은 그런 표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문제가 거의 보시면 관료제. 관료제가 이제 나름 배번이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커다란 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건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비대해지면서 비효율성이 커지게 되잖아요. 등등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 문제. 그렇죠. 이게 뭐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정치 과정이 말이 이제 소통과 타협과 그렇다고 하는데 뭐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다 그렇죠. 뭐. 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보시면 정부 실패가 있으면 오히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시경제가 보면 시장에 맡겨라. 이게 이제 고전학파, 전통적인 경제학, 미시학파가 되고 아니다. 시장이 여기 나와 있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런 거 특히 실업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게 약간 케인즈 학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개입하는데 잘못 개입하면 더 나빠지니까 거봐라. 잘 못하면서 네가 왜 개입을 하냐. 그대로 놔주면 좀만 기다리면 더 나아질 텐데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또 역시 고전학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외부성부터 볼게요. 여기요. 외부성.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죠. 자, 외부라는 게 시장태들이 밖에 있다라는 거가 외부예요. X라는 게 바뀌죠. externalities. 복수로 많이 써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경제 주체들의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시장태들이 바뀐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얘와 얘가 이렇게 서로 뭔가 막 이렇게 뭐 하고 상황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고래 싸움에 이렇게 새우등 터지는 것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하면 이 불법이니까 대가를 주고받아야죠. 근데 거기 혜택이라든가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 네, 그러네요. 그럼 그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보상이 대가예요. 경작이 처음 시작할 때 대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외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혜택을 주는 좋은 외부성 있죠. 이걸 이제 이로운 외부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플러스 외부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손해를 끼치는 건요. 이게 뭔가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로운 외부성 이렇게 할게요. 해로운 외부성, 음의 외부성 이렇게 해요. 나쁜 외부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것을 그냥 외부 경제, 불리한 것을 외부 불경제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외부 경제는 사실 그걸 다 포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 3번은 넘어가시고 밑에 보시면 외부성의 구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재정학용이에요. 실질적, 금전적 이건 하지 마시고 그 생산 외부성과 소비 외부성 그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외부성의 유형을 좀 나눠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이 있을 수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산에서 플러스 외부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로운 외부성이죠. 마이너스 외부성이 있을 수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도 플러스 외부성이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외부성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생산의 외부성 나와 있는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생산 과정에서 생산과 관련된 게 뭐가 관련됐냐면 이 비용과 관련됐어요. 비용, 한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스트와 관련돼 있네요. 비용과 관련. 자, 뭐 생각하시면 이거 뭐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소비는 뭐냐면 우리가 소비할 때 만족을 얻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게 편익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마지널 베네핏과 관련 이렇게 할게요. 편익과 관련, 편익 관련.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환경오염 같은 그게 이제 마이너스 외부성인데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환경오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현대나 삼성이나 자동차를 만드는데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일부러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오염물질이 배출돼요. 근데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를 끼치게 되면 그게 바로 생산에서 마이너스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을 증가시킨 거다. 더 발생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생산하는 과정에서요. 비용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떨어뜨리는 경우 이런 거요. 뭐가 있을까요, 보통?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뭐 신입사원들 와서 직무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직무교육 중에서도 뭔가 뭐라고 할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막 발표를 많이 해서 발표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요점 정리라든가 뭐 조직 전체 아니면 인사 평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 막 훈련시켰더니 그건 딴 회사 가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열심히 교육시켰더니 뭐 컴퓨터만 잘 배운 다음에 회사를 옮겨요.
그럼 그 뭐야? 그 시켜준 회사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잘 안 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면 네가 네 돈 내고 배워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직무 교육은 사실은 자기가 돈 내고 회사가 좀 보조해주거나 그렇고 만약에 특수한 그거 있잖아요. 뭐가 특수할까? 예를 들면 군대 갔더니 제가 생각하지 못하게 탱크를 이렇게 조정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돈을 대줘서.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딴 데 나가 써먹으려고 했더니 쓸데가 없어. 탱크를 뭐 어디다 써, 탱크 조정 기술을. 그거 잘한다, 운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기 뭐 동남아 아니면 저기 아랍에 파견돼가지고 뭐 이스라엘 군인으로 취업할 것도 아니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직무의 특수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뭐 이거 배워주면 어디 딴 데 가서 써먹을 거 없으니까 그때는 회사에서 그냥 돈을 대기도 하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 잠깐 MBA나 그런 유학을 잠깐 보내주거나 이러면 그럼 이제 계약을 달죠. 갔다 와서 만약에 이제 딴 회사로 옮기면 뭐 한 돈을 3배 뱉어내라. 물론 또 그럼 이제 그 딴 데 회사에서는 그 이상 주게 되니까 아니면 3년 이상, 5년 이상 근무해라.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아무튼 그게 이제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 이 비용을 증가시켜요. 외부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회 전체적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PMC와 SMC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편익인데 PMB랑 SMB 이렇게 쓸 거예요. B 이렇게. P와 S가 뭡니까? 그럼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이 P는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그러니까 그 표 바로 위에 가보면 다른 뭐 약자는 없는데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P는 프라이빗해서 사적인 그런 뜻이에요. 사적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S는 뭐의 약자입니까? 하면 소셜이에요. 소셜 사회적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 이건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 아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부성이 없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PMB, SMB, PMC, SMC 다 똑같아서 그냥 수요 공급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끝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할 때 현대자동차가 물건 만들 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편익은 상관없는데 생산할 때 자기는 자동차 만들 때 비용이 이렇게 요만큼 비용이 밑에서 보셔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봤는데 근데 알게 모르게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든 거예요. 환경오염을 야기해서 그걸 정화시키는데 비용까지 사실 고려해야죠. 국가 전체로,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이만큼 비용 코스트가 더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SMC는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언제나 밑에서 보세요. 그러면 SMC가 PMC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요. 아니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직무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 쫙 그러니까 요즘 같이 뭐 유튜브에 아니면 무크나 이런 거에 뭐 아시죠? 거기 보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경영 경제부터 다 강의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나온 지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지식을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도 사실은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비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 있으면 이거 SMC라고 할게요. SMC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하는 것보다 이걸 딱 보시고 생산 과정에서 플러스 외부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PMC랑 SMC를 같이 봤을 때 이쪽 생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MC에 영향을 미쳤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사회적인 비용이 더 작게 되면 이게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PMC랑 SMC를 비교해 보면 생산 과정에서 나는 뭐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일부러 가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이렇게 더 증가해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되면 생산에서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소비 과정에서 플러스 외부성이 뭐가 있을까요? 소비 과정에서. 그래서 플러스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익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한 개 편익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복, 미소를 이렇게 짓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 만약에 이제 여기 골드로 이렇게 주로 돼 있는데 요 앞에다가 정원을 막 이렇게 더 만들었다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힐링할 장소가 없으니까 아니면 파고다 공원에 연계를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꽃과 이런 걸 이쁘게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쫙 그렇게 해놨더니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잠시 쉴 때 밥 먹고 어디에 뭐 있겠어. 이게 갈 데도 없고 그렇잖아. 또 학원에만 계속 있으면 또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잠깐 가서 요 옆에 산책도 할 겸 거기서 쉬게 되면은 괜찮은 건데 그게 우리 학원생들만 위해서 했는데 밑에 뭐 IT 뱅크니 뭐 IT 뭐 인테리어니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여기 인근에 많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쉬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한 건 아닌데 긍정적인 좋은 일을 한 거죠. 아무튼 학원도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더 증가시키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아니면 이제 그게 다른 서울에 있는 딴 사람이라든가 뭐 중국 관광객들이 또 더 많이 와가지고 막 야 어디 가지? 야 파고다 공원에 미래화원에 가면 된대. 뭐 이놈들 경영까지 넣어야겠다. 그냥 미래하면 안 되니까 미래경영화원을 가면 좋다. 그럼 뭐 이제 편익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요거요. 외부성이 없을 땐 요거 두 개 똑같았어요. 근데 긍정적인 외부성이 있어서 우리가 일부러 생각한 건 아닌데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키니까 SMC가 편익이 증가해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PMC고 SMC는 편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요. SMC.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이거요.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개 편익을 깎아먹어요. 만족을. 뭐가 있을까요? 뭐가? 요즘 보니까 그쵸. 담배라고 할까요? 담배. 예. 나는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요 앞에서 담배 피는데 잠깐 제가 옆에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담배를 피면서 담배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지금은 상법 선생님만 피우고 계신 것 같아요. 회계 선생님도 피신다. 상법 선생님이 그래서 요즘 고민에 빠져 있대요. 가족 모임 이렇게 친척들 가면 다 담배를 끊어가지고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담배 냄새가 나오면 저는 안 피우고 이분이 폈습니다. 이렇게 다 남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피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담배 냄새가 나면 또 폈냐고 막 이제 꼬사리를 듣는다고. 근데 그분이 옆에서 얘기하는데 담배 핀 다음에 장 선생 간접 흡연하시죠 하고 후 저한테만 일어나요. 안 그러죠. 그럼 이상하신 분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한테 와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차 오면 제가 자리를 옮기겠죠? 옆으로 딱 옮겼어요. 그랬더니 근데 바람이 이제 또 바뀌었어. 그럼 일부러 그분이 뭐 제갈공명 같이 뭐 이렇게 바람 방향을 바꿔서 저를 괴롭혀 안 그러게 일부러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일부러. 그건 아닌데 담배 피다 저는 대관료 옆에 있었는데 저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바람이 자꾸 변해가지고 저한테 간접 흡연 뭐 그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편익을 깎아먹게 되면 그건 이제 나쁜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빨래할 때 세제 써요. 우리는 그 세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제 강물 오염 시킨다거나 아니 자동차 매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환경 오염시키려고 자동차 부릉부릉 그렇게 하나 그게 아니고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편익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이게 PMC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익을 깎아먹는다 해서 밑으로.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거 편익이라 해야죠.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편익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C라고 그랬네요. 이렇게요. 편익을, 이거는 깎아먹고, 이 편익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면 우리는 요즘은 이제 보조금 주는 여기 긍정적인 외부성을 많이 하지만 가장 많이 보는 건 요거예요. 요거 환경오염이 제일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이것만 잘 하시면은 사실은 다른 거는 쉽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할 때 그 음악 들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음악 듣다가 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봤어요? 저 때는 많았었는데 막 혼자 이렇게 CD 듣다가 흥얼흥얼거리다가 막 뭘 따라 부르면서 쟤 뭐지? 그 소비하는 거죠. 음악을 소비하는 거니까. 음악 소비하는데 막 고성방가하는 것도 자기가 뭐 기분 좋으니까 소비하는 걸 수 있는데 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 근데 긍정적인 외부성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 노래 부르는 게 막 진짜 이상한 삑삑살이 나는 소리니까 있다고 쟤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뭐 되게 막
아까 잠깐 음악 들어보니까 뭐 아델 뭐 가수 아세요? 아무튼 뭐 그런 사람 같이 노래를 되게 막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오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죠. 전에 4호선 타고 진짜 가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이상한 허밍음 같은 게 이렇게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누가 음악을 듣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요 앞에 그 숙대 그쪽 앞에 가다 보니까 작곡 진짜 뭐 하는 애인지 뭐 성악가인지 모르겠는데 혼자 이제 시험을 보나 봐 중간고사. 그래서 혼자 막 흥얼흥얼 대는데 거의 몰입하다 보니까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목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리더라고 숙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쉽다. 뭐 앵콜하고 붙잡을 수도 없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본의 아니게 약간 외부성을 끼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박스 위에 거는 넘기시고 생산의 외부성 보시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점띵 거기 있죠. 박스 두 번째 생산과 소비 중에서 박스 앞에 자 점띵 두 번째 보시면 설명에서 생산의 외부성이 발생하면 PMC와 SMC 간의 괴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외부 경제다라고 하면 그쵸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죠. 생산에서 외부 경제요. 그럼 비용을 떨어뜨리니까 요거요. 그림 살짝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외부 불경제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MC가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화학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해가지고 하류에 있는 어부의 양식업장에다가 피해를 끼치는 거. 그거를 예를 들 수 있고요. 다음 소비의 외부성 볼게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PMB와 SMB 간의 문제를 발생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외부 경제는 편익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PMB보다 SMB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내용보다는 직접 숫자를 줘가지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외부의 효과의 크기가 얼마니부터 뭐 어떻게 균형이 바뀌냐 하는 거니까 내용만 보시고 나중에 계산까지 가셔야 돼요. 오른쪽 예 보세요. A가 꽃을 소비했는데 옆자리에 B가 더 높은 만족을 얻는 거. 뭐 글쎄요. 아무튼 뭐 꽃을 소비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꽃을 소비하는데 옆에 사람이 꽃 좀 갖다 놓으세요.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자기도 좋지만 옆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꼬시고 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다 외부 효과가 되긴 하겠죠. 또 잘 갖고 와야 되겠네 그러면. 아니다 애매하네요. 고시생은 또 가꾸면 또 공부하는 거리가 먼 건데. 750페이지 가볼게요. 외부성과 자원 배분 나와 있습니다. 외부성이 없을 때 우선 1번 보시고 외부성이 있을 때 볼 거예요. 근데 외부성이 없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그대로예요. 거기 1번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외부성이 없으니 다 이게 똑같게 되는 것이고요. 2번 볼게요. 그 관역 보세요. 관역. 기본적인 건데 수요 곡선의 높이가 뭐라고요? 수요 곡선은 소비자가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가? 맥스, 지불 의사, 윌링니스 투 페이라고 그랬고 공급 곡선은 이거요. 생산하는 사람이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그 복습하는 거예요. 살짝 보시고 2번 시장에 맡겨두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시장 때문에 PMC랑 PMB 그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외부성이 없으니까 사실 SMC랑 SMB 그것도 똑같게 되는데 외부성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에 외부성이 발생할 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 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뭐 소비의 외부성이 발생할 때, 생산의 외부성이 발생할 때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고 그게 정리된 게 751페이지에 그 표 있죠, 표 박스. 그거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박스에다 빈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그냥 메꿔 넣으실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면 생각해 보세요. 생산에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나쁜 외부성이 발생했구나. PMC는 가만히 있는데 SMC가 올라가게 되니까 PMC보다 SMC가 커지구나.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그림도 보시면 되는데 그냥 직접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7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부 불경제 그걸 갖고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환경오염, 공해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공해 예를 통해서 할게요. 자, 가정 볼게요.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습니다.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 공해가 발생했고 생산하면 할수록 거기 2번 볼게요. 외부 한계 비용이 해서 EMC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스터널에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한계 비용이 발생했어요. 여기 보시면 Q가 있고요. EMC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즘 원서는 EMC라고 쓰긴 하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보통 SMD라고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중구 교수님 책을 이제 기본서로 많이 보는데 교수님 책에서는 이제 이게 뭐의 약자냐면 소셜, 사회적, 마지널, 한계, 데미지예요. 피해액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한 반반씩 나와요. 요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SMD를 더 선호하는데 책에 따라서 그냥 EMC에 그것도 쓸게요. 자, 생산할 때 생산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이게 외부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그죠?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2번 볼게요. 시장 기구에 의한 생산량. 자, 기업이 생산하는데요. 외부 비용을 신경을 안 쓴다 할게요. 그러면 이게 PMC 이렇게 돼요. 자, P가 뭐의 약자인가 보세요. 사적이에요, 사적.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생산과 관련된 자동차 생산 비용만 관련된 거는 요거예요. 요거 PMC만 신경 써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소비에는 외부성이 없으니까 그냥 소비에서는 그냥 이게 수요 곡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밑에 보시면 D 이렇게 나와 있죠. 엄밀하게는 이 D가 바로 뭐냐면 SMB고 지저분해졌는데 PMB고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에는 외부성이 없어서 요거 두 개 똑같은데 생산에서는 마이너스 외부성이 발생하니까 요 PMC에다가 요거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비용까지 사실은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 이걸 더 더한 이렇게 SMC가 되고요. 요 형태를 잘 봐두세요. PMC에다가 EMC 이렇게 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네요. 자, EMC를 PMC에다가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옆에서 오지 마세요. 앞으로 거시경제 들어갔을 때 이제 밑에서 뭐 올려다보는 걸 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나 뭐 가격이 얼마일 때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주로 한계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래프를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 S라고 쓸게요. 여기요, P 이렇게 쓸게요. 아니, 외부성이 없을 때는 우리가 P점을 우리가 생산하는데 외부성이 있는 것까지 사실 고려하면 S가 사회적인 최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라는 소셜이 사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QS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그냥 일부러 P라고 썼어요. 뭐 책에서는 뭐 Q0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좀 프라이빗 이런 거요. 요거는 사적,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이렇게 환경 오염 같은 걸 외부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P점에서는 가격은 낮아지고 생산량도 과잉 생산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오버 프로덕트 된 거 알 수가 있네요. 과잉.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어떻게 바람직한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시도합니다. 자, 우선 자, 2번 시장 기구에 의한 생산 보시면 기업은 1번에 보시면 재화 생산량을 결정할 때 자신이 배출하는 공해로 인한 다른 기업이 입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까지 신경 안 써요. 자기 생산하는 것만 썼죠.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시장 기구에 의해서는 수요 곡선과 수요 곡선에 다 요게 담겨져 있어요. 사적 한계 비용만 반영하는 공급 곡선. 그러니까 PMC와 PMB 요게 이제 개별 기업이 생각하는 것이죠. 요거랑 요게 현대자동차인 개별 기업이 생각하는 최적 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니죠. 요거요. SMC랑 요거랑 여기요. SMB랑 요거요. 요걸 봐야죠.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요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걸 잘 해두세요. 요것만 잘 해두시면 나머지 약간 변형되는 거는 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머릿속에 암기 자체를 하셔도 돼요. 자, 3번 보세요. 3번 사회적인 최적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밑줄 치시고요. 어느 게 기준입니까? 그럼 사회 전체적인 게 사실은 우리가 바람직한 거죠.
재화 생산에 따른 한계 비용은 사적 PMC에다가 요거 EMC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것이고, 그래서 그 교차되는 요거 체계선 Q스타고 여기서 S라고 썼습니다. 4번에 보시면 과잉 생산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 얼마나 됩니까 하면 거의 비금쳐져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이제 개별 기업 입장이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란색 SMC라고 그랬잖아요. SMC랑 요거 SMP 이거 되니까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가도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데 더 많이 가도요. 과잉 후생 손실이죠. 그래서 이 빨간 색깔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드 웨이트 로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주황 색깔로 된 거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753페이지 외부 경제가 나와 있는데 그건 하지 마세요. 이것도 뭐 시험에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우선 이게 잘 되면은 그건 저절로 되는 거라서 괜히 막 이렇게 확장할 건 없어요. 객관식 문제 풀다가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754페이지 가볼게요. 자, 외부성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해결책 그걸 볼게요. 해결책. 자, 우선 첫 번째 해결책은요. 합병하는 게 있어요. 합병 볼게요. 그러니까 사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위에 보시면 사적인 이렇게 있죠. 합병. 아니 상류에 공장이 있고 여기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게 쫙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염물질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하류에 양식장이 있는데 물고기들이 자꾸 이상하게 기형이 되고 잘 안 자라고 막 이렇게 깨갱깨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아니니까 막 오염물질을 배출했었는데 합병이라는 거는 야야 누가 누구든 인수를 해버려서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이 돼버리면 이게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오염물질을 해서 그러니까 살펴보겠죠. 물고기들이 잘 안 자라. 얘 때문에 이거 폐수 때문에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걸 줄이거나 자기가 알아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 합병하는 방안. 그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적인 해결 방안에서 합병 외에 코즈 정리라고 있어요. 코즈 정리. 이거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코즈 정리는 뭐냐면 당사자들이 알아서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볼게요. 코즈는 그래서 이게 코즈 정리해서 이게 하는데 코즈가 사실 노벨상 받은 건 이거보다 이제 거래 비용이긴 한데 더 기업의 본질 때문에 받기는 했는데요. 코즈는 거의 보시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잘 깨지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외부성과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주인이 없잖아요. 공기 주인 없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런 거라든가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여서 코즈 정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재산권을 획정을 해주고요. 재산권을 명확하게 누구한테 있다 이걸 좀 해주고 소유권이라고도 해요. 소유권을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이렇게요. 자, 2번 볼게요. 소유권이 적절하게 설정돼 있으면 그러면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고즈 정리 이렇게 합니다. 그 박스에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 단서 요 가정 요게 많이 나와요. 첫 번째 거래 비용이라는 협상 비용이 작아야 돼요. 협상 비용이 작고요. 거의 제로. 협상 비용이 작고 거의 없애야 되고 그 다음 협상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득 재분배 그건 넘어가셔도 되고 외부성에 대한 재산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재산권이 거의 밑줄 치세요. 어느 경제 주체에 귀속되는가는 상관없이 그 스토리로 많이 이제 우리가 물어볼 거예요. 재산권이 아니면 소유권이 재산권이 꼭 피해자에게 있을 필요는 없어요. 피해자에게 귀속될 필요는 꼭 쓸게요. 꼭 반드시 피해자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음.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담배 피는 걸 얘기해요. 한 방에
두 사람이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 둘이 쓰기도 하고 혼자 쓰기도 하는데 둘이 쓴단 말이에요. 둘이. 근데 얘가 이제 담배를 펴요. 담배 연기가 주육해서 가요. 얘 표정이 어때요? 기쁠 수도 있는데 사실 잘 보면 슬퍼요. 아, 뭐야, 담배 냄새 때문에 좀 그렇잖아. 그렇게 해요. 근데 서로 협상하는 거지. 원래 담배를 못 피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피면 이제 안 되죠. 근데 이제 스토리가 좀 올드한 스토리이고 해서 얘가 담배 필 때 만족이 만약에 담배 필 때 만족이 500이라 할게요. 500. 돈으로 따져 50만 원이라 할까요? 50만 원이라 합시다. 한 달에. 근데 얘는 담배 피우니까 불쾌해요. 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얼마인가 봤더니 마이너스 22라 할게요. 돈으로 따져서 볼게요. 20만 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저기요. 나 담배 좀 필게요. 싫어요. 저 돈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30만 원을 줬어요. 그 얘가 그래요. 피세요. 왜냐면 20만 원 피해를 보지만 30만 원 돈 받으니까 남는 장사라고. 얘는요. 얘는 원래 50만 원의 만족인데 30 주고도 그냥 얻게 되는 플러스 2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윈윈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 많아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집에서 보면 개랑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 집이 이렇게 이렇게 쫙 여기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탁 해서 야 모의고사랑 이렇게 중간고사랑 문제 내야지 해서 쫙 해서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녁에 이쪽에 사는 집이 야옹이를 키우는 거예요. 전 야옹이랑 좀 안 친해요. 안 친한 게 아니라 무서워요. 야옹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멍멍이도 강아지도 무서워요. 그래서 진짜 재작년이었나? 그렇게 됐나? 아니 이렇게 강아지가 오면 보통 피하거든요. 제가 피해요. 제가 피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약간 좀 늦게 가면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가다가 뭐 이렇게 멍멍이구나. 멍멍이 이렇게 오는데 그냥 갔죠. 뭐 설마 보도블록 이렇게 있으니까 갔는데 역시 뭐 저를 보고 이제 이렇게 물더라고. 근데 무는데 그냥 약간 따가웠는데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핥혔나 했더니 물었나 봐요. 진짜 종아리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뭐 병원 가야 되나? 관리 아저씨가 뭐 가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어디 뭐 산책 간다고 또 사라지고 해서 병원 갔더니 뭐 아무튼 뭐 이래저래 뭐 괜찮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멀찌감치 그냥. 그 전에는 이제 가족끼리 이제 또 어디지? 뭐 이제 애들하고 캠핑 비슷한 뭐 캠핑도 별로 그냥 다 돼 있는 게 좋지. 뭐 가서 뭐 해서 뭐 하는 거 그거 힘든 건데 딱 갔더니 이제 고기만 사가지고 가서 이제 굽는 건데 어쩐지 블로그에 봤더니 그 캠핑장에 귀여운 야옹이가 고기를 달라고 옵니다. 그런 게 있었어. 약간 언제나 좀 겁이 났었는데 그래서 밖에 야외 이렇게 해가지고 캠핑하려는데 이 동네에 야옹이들이 한 3마리 4마리가 이제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제가 소리 지르니까 다 같이 온 가족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 야옹이가 또 방까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진상 손님이 됐죠. 결론은. 아무튼 근데 여기 야옹이를 키우는데 밤에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야옹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멈추는 거. 아이고 이렇게요. 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되겠다. 근데 작업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갔죠. 이게 어떤 이제 만약에 언니가 이제 야옹이를 키우고 있다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저기요. 네. 저 야옹이 좀 어떻게 없애주시죠. 이 사람은 야옹이 때문에 행복이 돈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이렇게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야옹이 때문에 받는 피해가 만족이 한 마이너스 뭐 1000만 원이라 할게요. 지금 책 작업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싫어요. 제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랑 똑같아 이렇게. 제가 돈을 드릴게요. 얼마요? 그랬더니 제가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줬죠. 그 후로 야옹이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야옹이 있으면 그냥 외로움도 없어지고 해서 200의 만족인데 그냥 500 받고 그냥 야옹이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제거 아니라 딴 데 주는 거겠죠. 뭐 그렇게 돼요. 더 필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있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협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이 사람이 다시 절 찾아왔어요. 저기요. 네. 야옹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만족이 200인지 알았더니 잘못 알았던 거야. 야옹이가 없으니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 야옹이 있으면 저 작업 못 하는데요. 제가 1,500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1,500 저한테 받으면 플러스 500이고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야옹이 있어서 얻게 되는 만족이 2,000이라 할게요. 그렇게 커요. 그렇게 되면 저한테 1,500 주고도 500이 남으니까 줄만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근데 이게 둘이 자꾸 뭐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죠. 만났더니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협상 비용이 작다라는 거. 그랬을 때
아무튼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이 시장 원리죠. 시장의 교환 원리죠. 그래서 그 정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설명에서 강상류, 하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맑은 물에 대한 소유권을 어부가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화학공장이 어부한테 대신 맑은 물 좀 포기해라. 대신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보상을 얼마 해주고 대가로 있죠. 대가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적정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합의하게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볼게요. 소유권 설정의 결과 보시면은 그 1번 다시 또 체크하시죠. 맑은 물에 대한 재산권이 피해자한테 있던 아니면 가해자한테 귀속돼 있던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더 들어갈 것까지는 없어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도 같은 말인데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던 그거는 상관없이 오염 배출량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네, 그 정도 보시고 현실에서는 이 협상 비용, 거래 비용이 되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밑에 박스 별표하시죠. 박스. 거래 비용이 과다할 수 있고 외부 비용 측정 어렵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옛날에 서해안에 뭐 삼성 유조선인가 뭐 배가 침몰해서 이렇게 기름때가 막 유출됐는데 이거 뭐 얼마나 피해됐는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왔다 뭐 중국한테 그거 어떻게 해? 이 미세먼지 야 써있어 막 이게 중국에서 날라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측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 이해 당사자도 모호해요. 이게 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는지 몽고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이제 뭐 인천에서 온 건지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그 정보도 잘 모르고 그리고 협상 능력도 달라요. 여기 보면 피해받은 사람도 여기 보시면 요 어촌의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 유출로 피해본 건지 대한민국 전체로 봐야 될지 이 갯벌을 보려고 일본 사람도 오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걸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피해자인지 지구 전체인지 그것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얘는 파워를 갖고 있는 뭐 어떤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뭐 소수의 많은 사람들이니까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뭐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말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요거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밑에 공적인 해결 방법에서 피구세 하는 거랑 오염허가서가 시험에 나오는데 그건 잠깐 쉬었다가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 같이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 정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